오, 된다. 오, 오. 아, 오늘 이제 학원이 와이파이 야리까리 해가지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예. 이 장소에 따라 좀 달라. 이게 와이파이 좀 처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자. 으이, 으이, 자.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용액 마지막 시간. 그 용액의 마지막 주제. 콜리게이티브 프로퍼티. 자,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한다고 했어요? 바로 총괄성. 그래서 이 총괄성이 앞서서 저번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렇죠? 두 가지를 했었고, 오늘 그 용액의 총괄성 관련해서 세 번째 성격, 바로 증기압 내림입니다. 자, 이 증기압 내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용액의 총괄성을 얘기하는 용질은 증발해요, 증발 안 해요? 용질은 증발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으로 만들어진 개념 중에 하나가 총괄성이죠.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란 뜻은 요 용질의 증기압이 얼마다? 용질의 증기압은 0이다. 그죠? 좋아. 오, 재윤. 누가 또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거제도 프렌즈 재윤입니다. 오, 재윤아 반가워요. 오, 이현진. 그래. 좋습니다. 그래요. 재윤아 반가워요. 재윤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재윤. 오케이. 지금 또 마침 여기 와이파이 상태가 잘 돼가지고 지금 연결해봤거든요. 오, 잘 돼. 좋아. 혹시 또 그 하다가 소리 끊기고 막 이러면은 여기 메시지를 좀 보여줘. 메시지 좀 올려놔요. 그래.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여기 뭐냐 윤지도 있고, 그 다음에 성현이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진이도 있고, 민성이도 있고, 여기 재윤이가 이상한 메시지 뜨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 알겠죠? 알겠죠? 성현 알겠죠? 이게 뭐 갑자기 뭐 뿌룩 뜰 거예요. 알겠죠? 민성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민성스. 그래. 하여튼. 자, 보자. 흐이. 좋아. 이 와이파이가 끝나는 동안까지 좀 잘 살아있도록 빌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용질이 비휘발성이라는 얘기는 용질 성분은 증기압이 0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용질이 용액 안으로 섞여 들어오면 용질이 존재하는 만큼 용액의 증기압은 줄어들 거야 라고 하는 현상을 증기압 내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을 약간 수리적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려고 해서 지금 뭘 해볼 거냐면 그 증기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우선 이 표현부터 한번 해볼까요? P. 자, 이 P는 누구냐면 바로 용액의 증기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증기압? 용액의 증기압. 이때 짜잔. 만약 이렇게 식을 쓰고 요 A가 용매라 한다면 요 B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A가 용매면 B는 누구겠어요? 바로 용질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액 증기압을 이런 식으로 용매 증기압. 그리고 여기 이제 백설표. 이 백설표 표시는 항상 뭐였어요? 순수 상태. 그래서 순수 상태에서 용질 B의 증기압, 용질 A의 증기압. 이고 거기 XA, XB는 뭐였어요? XA, XB. 어디서의 몰분율? 어디서 몰분율? X는 액체 상 몰분율이었죠. 그래서 액체 상태 몰분율을 XA, XB로 표현을 했고, 이제 요렇게 각각의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에다가 몰분율을 곱해서 더하기로 연결하여
용액의 증기압을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식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상 용액처럼 라울의 법칙을 잘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이 나타난다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용액의 증기압은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라울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실제 용액은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런 수식이 없어요. 실제 용액은 수식이 없으니까 수식적 분석을 하기가 조금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 라울의 법칙을 기본 따른다라고 하고 용액의 증기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용질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 뭐라 그랬어?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0이라는 거야? 뭐가 0이라는 거야? 여기서 뭘 0을 하는 거야? 바로 이게 0이라는 얘기겠지? B가 섞여 있는 몰 분율은 있다 손 치더라도 순수 상태에서 증기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통째로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0으로 두는 게 우선 총괄성의 기본적 가정. 그래서 라울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한 다음 이 뒷부분을 뿅 하고 없애버리면 이게 바로 누구? 용액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A만의 용액에서 그 용액의 증기압을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이럴 때 이때 여기서 델타 P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델타 P. 자, 여기서 P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증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델타는 변화량. 그럼 변화는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요? 변화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되겠죠? 그럼 지금 용액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나중, 어디를 처음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용액이 만들어진 상태가 나중이 되고 어디가 처음이 되겠어요? 용액 만들기 전이 처음 상태가 되겠죠? 용액을 만들기 전에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고요. 용액을 만들면 혼합물이니까 이 둘의 차이가 증기압 변화량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용액의 증기압 이 부분이 이거고 그걸 지금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쟤를 여기 넣으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느냐? PA 백설표 XA 그 다음 빼기 PA 백설표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되십니까? 그럼 얘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PA 백설표 묶고 앞에 마이너스 넣어주고 1 빼기 XA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때 이거를 뭐 치환할 수 있겠습니까? 쟤를 이렇게 한 다음에 XB 요걸로 치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몰 분율은 다 더하면 뭐가 되니까? 1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증기압의 변화량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게 물리량이 뭐 어떤 물리량이 됐건 A가 됐건 B가 됐건 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음수돼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그 다음 몰 분율이라는 게 음수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상황이 양수죠. 이 양수죠.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이 말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변화량을 계산했는데 0보다 작다. 이거는 증가란 의미예요, 감소란 의미예요? 바로 감소의 의미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름하여 이것을 증기압 내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요 증기압 내림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런데 이 증기압 내림은 특히나 최근 수능에서 항상 이 현상이랑 연결 짓습니다. 이게 뭐냐? 세 번째, 3. 요게 중요한데, 이게 동일 종류의 용액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증기압 내림 정도가 크면 끓는 점 오름도 크게 나옵니다. 자, 쓰시고요. 뭔 말인지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나요? 자, 증기압 내림 정도는 방금 여기 나와 있듯이 크기만 보자면 마이너스 띄고 요거잖아요. 그죠? 크기만 보자면.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저번에 있었던 끓는 점 오름 은 수식을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델타 K 델타 TB가 KB 곱하기 MB 자, 소문자 B는 소문자 B의 뜻은 보일링이란 뜻이었고요. 대문자 B는 비활성 음질 B 하겠죠? B. 이때 증기압 내림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증기압 내림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커야 이게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기압 내림 정도가 크다. 섞여 들어온 비흡혈성 용질의 양이 많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게 몰분율 기준으로라도.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때 동시에 모두 그 비휘발성 용질의 몰랄 농도도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이 동시에 같이 증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말 뜻은 저런 건데, 그렇다면 과연 똑같은 이렇게 성분들의 용액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용매라는 하고 하는 성분, 용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은데 그 비율이 약간씩 다른 거죠. 비율이 다른데 어쨌거나 비발성 용질을 많이 넣으면 증기압 내림도 크게 일어나는데 그때 몰랄 농도도 커지면서 끓는 점 오름의 정도도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왠지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저 그럴듯함을 실제로 수학을 이용해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수학을 원래는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지금은 수능 수준의 뭐냐면 내용만 좀 살펴볼 거라서 수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간단한 계산하겠죠? 그걸로 이 현상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예를 들어 첫 번째 1 보통 그러니까 어떤 순물질의 보통의 상도표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도표 영어로 뭐였죠? 페이즈 다이어그램. 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보통의 경우 어떻게 그려졌었냐? 여기서 상도표는 순물질의 경우 x, y축이 각각 뭐예요? 무슨 그래? 무슨 축 무슨 축이에요? 바로 온도와 압력축이었죠. 온도와 압력축. 여기에서 상도표가 보통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랬다가 슉 이랬다가 뭐 슉 이랬다가 됐죠? 이랬었다 이란 말이죠.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온도가 저온 조건일 경우 나타나는 상태가 누구였어요? 온도가 저온일 때 나타났던 상태가 고체고, 그 다음 온도가 조금 증가했을 때 무슨 상태가 나타나고요? 액체가 나타나고,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고온일 때 나타나는 게 기체였잖아요. 맞죠? 이럴 때 이 곡선 이름이 뭐였죠? 이 곡선. 이 곡선이 승화 곡선이었죠. 맞나요? 그리고 이 곡선은요? 증발 곡선이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승화 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바로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었죠. 그러면 증발 곡선은 다른 뭐였어요? 증발 곡선은 바로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었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보통의 상도표에서 승화 곡선, 그리고 여기 이제 당장은 필요 없지만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 곡선. 요거는 고체하고 액체 사이의 이제 관계니까 융해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융해 곡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증기압 내림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면 증기압 내림 어쩌고 저쩌고니까,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럼 끓는 점 오름 어쩌고 저쩌고면 얘는 지금 이 세 개의 곡선 중에서 누구의 곡선과 관계가 있겠어요? 바로 끓는 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 증발 곡선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상도표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곡선 중 이 증발 곡선, 얘를 토대로 설명을 조금씩 이어가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온도에 따른 액체상 증기압 표현. 자, 짜잔. 요거는 압력, 요거는 온도. 보이시죠? 자, 이때 여기서 짜잔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바로 PA 백설표입니다. PA 백설표. 자, 뭘 뜻하는 거냐면 순수 용매의 증기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그냥 확대해서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듀듀듀듀듀듀듀 듀듀듀듀듀듀 여기가 만약 원 ATM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P가 뭐가 됐든 간에 증기압인 거죠. 그래서 곡선 자체가 순수 용매 성분의 증기압인데 그 순수 용매 성분의 증기압이 여기 됐다 여기다 라고 하면 그때 온도 이게 무슨 온도였죠? 이 뭐죠? 바로 쓸 때 T, B 백설표라고 썼고 그 용매의 정상 보일링 포인트 맞으세요? 됐죠? 되죠? 좋아.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에 짜잔 이걸 덧대어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그린다고요? 짜잔 무슨 말 되겠어요? 훈이 어떻게 그린다고요? 그렇죠. 짜잔 하고 뭐를 덧대어 그려보았어요. 그래요. 성현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좀 훈이가 짜잔 하니까 성현이가 되게 좋아했어요. 훈이야 3번만 더 해줘요. 안 돼? 그래. 그래. 훈이는 비싼 남자야. 더 할 수는 없어. 그래.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그래프 하나를 더 그렸거든요. 그럼 쟤는 뭐냐? 뽀르뽀르뽀르뽀 P용액입니다. P용액. P용액이라는 건 누구의 증기압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액의 증기압. 용액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에 뭐가 섞여 들어왔다? 비휘발 용질이 섞여 들어왔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P용액 이게 어디에 있는 누구냐면 바로 요놈이요. 요놈 보이세요? 얘를 다시 쓰면 P용액 이거이 PA 백설표 XA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PA 백설표 1 빼기 XB 저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무조건 작아요. 누구보다 PA 백설표보다. 맞습니까? 자, 용질이 섞여 들어오잖아요. 용질이 섞여 들어오면 1 빼기 X는 1보다 무조건 1보다 작아요. 1 빼기 X는 1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이쪽이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그린 거냐면 순수 용매의 증기압과 용액의 증기압 비교해보면 용액의 증기압이 무조건 더 작아. 무슨 말 되겠어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아래쪽에 그린 이 결과를 요걸 뭐라고 부른다? 보시다시피 요 현상을 요걸 증기압 내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현진? 됐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봅시다.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버르버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죠.
자, 이게 1ATM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0ATM이겠죠. 그럼 ATM 띄고 그냥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0, 1에서 용액의 증기압이 나타나는 0에서부터 요까지 요 비율이 바로 A의 몰 분율 비율이구나. 그러면 증기압 내림이 나타나는 요 크기 비율은 누구란 얘기겠어요? 용질의 몰 분율 비율이구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두 개 더하면 뭐 돼야 되니까? 두 개 더하면 탑수도 1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준 압력을 1로 잡아버리면 진짜로 자로 딱 쟀을 때 크기가 그게 용질의 몰 분율이 되는 거고, 자로 딱 쟀을 때 그 길이가 용매의 몰 분율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 XB가 클수록 증기압 내림 정도가 커진다고 했지. 여기를 크게 잡을수록 증기압 내림 정도가 커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온도가 무슨 온도라고 했죠? 이 온도가 뭐냐면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 1기압이 되는 용매의 정상 끓림접이라고 했죠. 그런데 현재 이 조건의 온도에서는 용액의 증기압은 1기압이 될 수 없어. 1기압이 될 수 없지. 그럼 여기서 1기압 조건을 이렇게 확장하야 여기 요 교점 보이죠? 요 교점을 내린 이 온도, 이건 뭐겠어요? 이건 무슨 온도겠어요? TB라 할 수 있고, 얘는 무슨 온도냐면 바로 용액이죠. 섞여 있는 애잖아요. 용액의 무슨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정상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변화,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변화, 이게 뭐겠어요? 요걸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한 거라고요. 되십니까? 성현아 맞아요? 그죠? 훈이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순수 용매의 증기압 변화죠, 그렇죠? 순수 용매의 증기압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면 증기압도 이렇게 증가하는 이 패턴인데, 여기서 비휘발성 용질을 섞어버리면 매 순간의 증기압이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필 증기압이 1기압일 때를 살펴보면 우연찮게 동시에 끓는 점 증가도 나타나니까 용액의 증기압 내림이 나타나는 만큼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날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요 말로 표현한 거예요. 당연히 그럼 이때 잘 봐요. 용액에서 요 비휘발성 용질을 만약에 내가 더 넣었다. 더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용액의 증기압 패턴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건 뭐냐면 B를 더 첨가한 거죠. 맞죠? 그럼 B를 더 첨가하면 증기압 내림 정도가 작아졌어요? 더 커졌어요? 증기압 내림 정도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 끓는 점 오름도 줄어들었어요? 더 커졌어요? 더 커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를 종합하여 증기압 내림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면 끓는 점 오름도 동시에 더 크게 나타난다. 뭔지 아시겠죠?
요게 최근 수능에서 요 끓는 점 오름하면 항상 묻는 뭐냐면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깨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썼습니까? 이제 썼죠. 자, 그러면 거기 그냥 뭐 간단한 간단한 산수 하나 해볼까요? 75페이지에 연습 문제 13 찾았습니까? 75페이지 연습 문제 13. 자,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인트로 정도로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연습 문제 13인데 내가 그 뭐냐면은 저기 칠판은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자, 아주 기초적인 문제. 좋았어. 좋아. 방송 아직 괜찮은가 보다. 으쌰. 예,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내 사무실에 오면 널널하거든요. 아주 쾌적하고. 와이파이 빵빵. 칠판 깨끗. 여기 뭐 다른 거 모르겠고 와이파이 하나만 잘 되면 좀 소원이 없겠는데 이게 건물이 크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막 엉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비번 까먹고 막 이래가지고 알 수가 없어. 이거 진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와이파이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저 와이파이. 자, 어쨌건 자 지우가 한번 써볼게요. 에잇. 자, 써보자. 어? 다시 뭐라고? 60 어디에? 몇 페이지? 문제 옆에. 여기 62%라고 돼 있는 거요. 정답률이요. 정답률. 그러니까 이게 KCHO가 코리아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거든요. 한국 화학 올림피아드. 요즘 아무도 안 해. 이유 얘기해줬죠? 이게 학교 갈 때 서울대나 카이스트 갈 때 안 쳐주기 때문에 뭐만 쳐주냐면 국가대표 되면 쳐줘요. 국가대표 되면 만약에 화학 국가대표 됐다. 그러면 서류만 내면 시험 안 쳐도 화학과에서 받아줘요. 그리고 생물 국가대표다. 그러면 그냥 서류만 내면 그냥 서울대 생물학과에서 받아줘요. 와. 근데 되게 특기 같아요. 근데 국가 1년에 몇 명 뽑아요? 4명 뽑거든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서 국가대표가 됐다는 얘기는 그 과목에서 대한민국에서 1, 2, 3, 4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울대 화학과나 서울대 생물학과나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든다고 해서 그거에 딴지 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도 잘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은 돼야 요즘 경시대회 했을 때 이렇게 영양가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은 그 정도가 아니어도 금상, 은상, 동상 정도만 받아도 이렇게 입시 서류에 써가지고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미친 듯이 했었죠. 그때 2003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3년에. 이때 2003년에 내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20년 전이나. 그렇죠. 와. 군대를 막 제대하고. 제대하고 대치동에 가서 내가 이제 일타였을 때 그때 학생들한테 막 얘기해줬던 문제입니다. anyway. 자, 보자.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취미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취미로 영화도 보고 취미로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취미로 경제를 할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취미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취미로 했는데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취미로 엄마 따라 아침에 스포츠센터 가서 수영을 했는데 국가대표가 된 거죠. 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수영 잘한다고 받아주고 요즘 그러진 않아요, 겠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요즘 거의 안 합니다. 뭐 제도가 있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그래. 성희 수영 좀 해? 왜? 저, 윤지 수영 좀 해? 왜? 현진 수영 좀 해? 옛날이요? 요즘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 체력이 안 된다. 오, 좋아요. 민성이는요? 아, 옛날에는. 그럼 물에 빠지면 바로 죽어요? 아, 떠 있을 수는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훈이. 아, 옛날에. 알겠어. 아, 그래요. 그래. 호연이는 스카이다이빙. 다이브 하면 머리부터 깨질 것 그래. 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말을 나온 김에 수영은 좀 다들 배워놔야겠죠? 왜냐면 수영은 단순히 놀이를 넘어서 위급 상황에 생명과 연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수영 좀 배워놔야겠죠? 네, 그래서 저기 누구냐 윤지도 수영 좀 배워놔요. 그다음에 저기 성현이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영 좀 해요, 알겠죠? 언제 들어가요?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수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수영을 했었어요. 학교에 있을 때부터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한 1km 이상씩 수영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1km 정도를 1km에서 1km 200 정도 거든요. 전혀 쉬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수영은 진짜 질릴 만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는 원래 수영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 뭐냐면 건강이 너무 좀 안 좋아졌어 가지고 대학 다닐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이대로는 그 수명이 단축돼서 일주일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수영을 배운 김에 배웠다가 재밌어가지고 운동부 형들이랑 같이 막 훈련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수영을 되게 전적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보자 수영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영을 가리킬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수업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영에 대해서는 여러 경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수영은 꼭 해야겠죠. 네,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자, anyway.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취미. 자, 어쨌건. 자, 이제 물의 증기압이 25도씨에서 요 정도. 자, 여기에 포도당. 자, 180 g per 몰 을 물 1000g에 녹였을 때 그때 증기압이 0.238 mmHg 낮아졌습니다. 사용한 포도당 질량이 어찌 되느냐. 좋아. 됐죠?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슨 수식을 활용하라는 거냐면 바로 증기압 내림 수식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얘기죠. 증기압 내림 수식이 어디 있냐면
요거요. 알겠죠? 요거 그대로 그냥 쓰라는 얘기입니다. 외워서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초적인 문제들도 나오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증기압 내림 수식이 뭐죠? 요 수식이죠? 그럼 저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델타 P 나누기 PA 백설표가 XB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이 수식을 다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때 A가 누구인 거예요? A가 물인 거고요. B가 누군 거예요? B가 포도당인 거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떤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느냐? 순수한 물의 증기압 얼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순수한 물의 증기압 23.8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요. 그때 증기압이 얼마나 변했다고 했어요? 0.238 변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P가 바로 여기에 있는 0.238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0.238 밀리밀리 HG를 쓰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뭘 빼먹으면 안 되냐? 마이너스. 왜? 여기 낮아졌다는 말이 있죠. 그 낮아졌다를 여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증기압의 변화 델타 P를 요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때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N물 N4 N4 됐나요? 이때 소문자 N으로 쓰는 건 무슨 물리량입니까? 소문자 N으로 쓰는 건 몰수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이거 나눠서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포도당의 몰수와 물의 몰수를 고려해서 넣어준 포도당의 질량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계산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냐? 얘를 역수를 취해 줍시다. 뭘 취한다고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포도당 몰수, 물 몰수 더하기 1 한 게 10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분율 계산하라고 하면 때로는 역수를 취하면 계산이 조금 더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99가 물의 몰수 나누기 포도당 몰수가 되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물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물의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죠? 1000g이라고 돼 있죠. 그걸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물의 몰 질량. 물의 몰 질량 얼마예요? 18이죠. 나누기 포도당의 몰수는 포도당의 질량 을 뭐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까? 그 포도당의 분자량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식은 하나고 미지수는 하나죠. 열심히 계산하면 이때 사용한 포도당의 질량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열심히 계산하시면 대략 값은 1, 10, 100, 1000, 만 그램 나누기 99가 될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럼 대략 값이 101g. 됐죠? 그래서
증기압 내림 수식을 기억하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원하는 물리량을 넣어서 계산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증기압 내림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요런 타입의 문제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되죠? 자, 그 다음 해볼 문제는 한 장 넘기셔서 76페이지 연습 문제 15 찾았습니까? 76페이지 연습 문제 15 찾았어요? 찾았죠? 요거 은근 끼어들올 겁니다. 그쵸? 으쌰. 바로 요거. 보시죠? 요거. 자, 요거 수능 기출이네요. 화학 2 평가원 모의고사. 요거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잠시 끊겠습니다. 배터리.